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자, 이제 TV 똥덩이 요번에 방송할 내용은 스승의 선택이라고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드 제 회사가 이제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앞서 방송에서 이 부분을 제가 프로그램을 요 광고를 닫아놨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세 마리 토끼를 잡는다 그랬죠. 저희 명상이나 뭐 참선이든 저는 뭐 방법은 신경은 안 써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허리를 곧게 펴고 하는 것, 또 숨을 쉴 때 이 폐 활량을 최대한 하기 위한 그 숨 쉬는 방법,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 온라인 교양 강좌에서 제가 이제 요 토요일 2시부터, 요게 아마 4월 30일부터 시작이 되죠. 예, 거기에서 이제 제가 그 교과 과정에다가 집어넣고 강의를 할 예정인데,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두뇌라든가 두뇌의 진화라든가 이런 내용들 여기서 보시면은 실제로 내 삶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면서 살아갈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앞날을 굉장히 많이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연회비가 20불, 요거 뭐 납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물론 한국에 계신 분들이 송금하려면 조금 이제 비용이 좀 수수료까지 들어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것만 해가지고 요 이메일로 말씀드려가지고 신청만 하면, 그러면은 여기 있는 다른 강의까지 다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대면 강의 빼고요, 온라인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예, 거기에서 이제 제가 숨쉬기, 폐활량을 늘리는 것, 또 그게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에서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부터, 또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을 누그러뜨려서 공부할 준비를 만들고, 또 그것과 동시에 관찰을 한다 그랬죠. 관찰하는 것 자체가 바로 공부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세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거기 때문에, 물론 TV 똥똥에서도 다룰 기회가 있지만, 저는 뭐 이 2시간 강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께 좀 많은 삶에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확신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그 방법을 따라서 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요. 자, 어쨌든 이제 그 내용은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죠. 스승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해볼게요. 스승을 선택을 하는 방법. 제가 이 지난주인가 유퀴즈인가 하는 걸 봤어요. 네. 그 유퀴즈를 봤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어떻게 보게 됐냐면은, 신문 기사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거의 유퀴즈에 나와 가지고 저 이야기하는 그 사람 중에 아들을 이제 학교 폭력으로 잃고 아들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절실했으면은, 떨어졌는데 차 위에 떨어져서 죽지 않아 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뛰어내려 가지고 실제로 이제 목숨을 스스로 이제 생을 마감했다는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학원 폭력을 없애는 그 길에 뭐 거의 일생을 다 보내면서 이제 살아왔다는 사람이 나온다라길래, 그 사람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유퀴즈라고 하는 이제 프로를 딱 틀어놨는데, 제가 한참을 웃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게 뭐냐면, 이화여대 교수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됐는데, 저는 이제 그거는 좀 완전히 제가 생각했던 것과 이제 다른 방향이었죠. 그래서 뭐를 했냐면, 이 교수들이 뭐를 했냐면은, 보니까는 입학식 때, 예, 입학식 때 학생들을 놓고 학생들을 즐겁고 재미있게 해주기 위해서 강남 스타일 춤서부터 뭐 저희 뭐죠? 그 아이돌 춤을 춰가면서 노래해가면서 공연을 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래에 두뇌 경쟁을 하는 기본적인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곳은. 그렇죠? 이걸 군대로 따지자면, 내가 군에서 내가 미래에
말 그대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익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군에 가보신 분들이라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군대 딱 가면은 제일 먼저 선임들이 보여준다는 거는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들이 그 훈련을 받아와서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봤던 거는 뭐였냐면은 그 저희 보통 하사관들을 많이 좀 저는 부려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사관들을 퍼포먼스에다가 집어넣더라고요. 장교가 아니고 장교들은 딱 그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딱 서 있고 예, 보통 이 하사관들을 좀 저는 이것도 하나의 그 물론 하사관들 부사관이라 그러죠. 부사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훈련을 담당하고 그 실제 이제 전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능력을 갖췄다는 건 알지만 뭐 그래도 이제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학교라고 한다면은 그죠? 학교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교수들이나 그 스승들이 될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는 학교 공부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떠한 훈련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미래를 보여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다는 게 뭐냐? 강남 스타일 노래에 맞춰 춤춰가면서 학생들에게 재미를 선사해주는 여러분들 이 재미 있죠? 네, 공부에는 독입니다. 네.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학교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통해서 두뇌를 개발해서 미래에 실제 전쟁터에 가가지고 하는데 운동선수들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들이 피가 나고 알이 배기는 그런 훈련이 없이 그 올림픽에 나가고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 학교라고 하는 것도 두뇌를 개발시키는 두뇌 발달을 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실제로 학생들이 와가지고 춤추고 놀아야 되는 곳이 아니에요. 앞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춤추고 놀 때는 잠시 내가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용도로 내가 그걸 놀고 나서 그냥 딱 털고 그 다음에 아 이제 다시 공부해야지 이러한 용도로 쓰는 거지.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학교가 학교가 그 뭐 연예인을 생산하는 곳인가요? 물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서울대, 뭐 연고대, 이대 뭐 나와가지고 연예인 하는 사람들 있죠. 예. 왜 공부를 해서 물론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 뭐죠? 이제 이 가야 될 길을 어 자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쳐야 될까? 아니면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쪽으로 가야 될까? 그랬을 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박사 나오고 그 코넬 대학에서 포닥하고 박사 받고 코넬 대학에서 포닥하고 콜롬비아 대학까지 나오고 막 이렇게 연구를 하던 사람이 저희 뭐야 식당 한다 그러면은 도대체 나는 고등학생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공부해서 이거 대학 가고 이거 뭘 해야 돼? 뭐 왜 대학을 가야 되지? 이렇게 그 저희 누군 부모님들한테 물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알아요. 네, 그게 왜 그런 일이 나오는지. 그런데 실제로 대학 졸업해가지고 택시 운전기사하고 뭐 이런 사람들 다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그 비난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그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뭐냐, 왜,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저도 식당을 하려고 했었으니까요. 예, 일식당을.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의도가 아니라 교육이라고 하는 게, 현재 교육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이화여대의 그 교수들이 보여주는 그 공연에 있다는 거예요. 뭐냐? 공부가 아니라, 공부가 아니라 마치 학교를 재미를 통해서 그 재미있게 뭔가를 그 지내가는 하나의 그, 뭐죠? 지나가는 과정이고 직업을 위한 미래에 내가 그 직업을 찾아서 가서 그걸 통해서 내가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의 용도로 보고 있는 게 교육이라고 하는 게 지금의 교육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차라리 연예인이 되고 차라리 택시 운전을 하는 게 낫죠. 그렇게 배워서 뭘 하겠어요? 왜? 군인이 가서 훈련을 받을 때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가면서 하려고 훈련을 받는 건데, 이거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춤추면서 놀면서 그걸 가지고 재미있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저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개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슨 개소리예요? 예.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두뇌라고 하는 것의 작용은 사람의 두뇌가 따로 있고, 이 사람 고유의 두뇌가 따로 있고, 동물로서 생존해가는 두뇌가 따로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요 이야기를 바로 이어지는 방송에서 이제 또 이야기를 다룰 텐데, 요 두 개가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후에 가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개는 완전히 큰 차이가 나요. 예. 그래서 동물 두뇌에 관점을 두고 공부를 하면 요게 이제 감정도 하나의 그 부분에 들어가요. 요렇게 공부를 하면 공부가 어렵고 힘들어지고 결국에 가서는 한계에 부딪혀요.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공부 자체가 범위도 넓어지고 그 영역이 깊이가 사람들이 측정하지 못하는 깊이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논리적 사고. 그래서 두뇌가 요것도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작년에 강의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뭐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오셔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그 실제 두뇌가 영역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끔 헷갈리는 게 이게 어느 게 진짜 내 두뇌인지를 헷갈려요. 나라는 존재가 누구지? 의식이라고 하는 게 뭐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두뇌가 여러 개가 섞여 있으니까, 여러 분야가 섞여 있으니까 이 동물적 두뇌도 내 거고 논리적 두뇌도 내 거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헷갈리는 게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요 다음 방송에서 제가 계속 이어갈 거고요. 네, 요 이제 바로 이거를 이제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재미를 찾아가면서 공부가 마치 미래가 보장된 거고, 또 공부를 하는 과정은 즐겁고 재미있어야 된다? 개소리입니다. 예. 이거를 딱 이렇게 듣는 순간 저 사람들은 내 스승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서가지고 그 저희 뭐죠? 그 교단에 서서 칠판에서 뭐 써가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차라리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숭이가 지휘봉 들고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인간의 두뇌가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적 사고를 가르치는 사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냐? 마이클 샌델 교수. 예. 그거는 제가 앞에 저기 방송에서 이제 그 사람의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하버드에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 강의를 유튜브에 공개를 해놨잖아요. 예. 그 사람처럼 하는 그 교육. 이게 바로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딱 세 가지 분류를 해가지고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스승의 선택, 저는 다릅니다. 저는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제 쌓아가게 만들고, 사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하는 그 방법보다는 제가 쓰는 방법은 한 단계 위, 그리고 학생의 능력에 따라서 그 이상도 갈 수 있고, 물론 마이클 샌델 그 교수가 쓰는 방법도 저는 같이 접목을 시켜서 써요. 예. 하지만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학생들이 더 높은 그 단계로 갈 수 있도록 학생들의 그런 어떤 그 하는 능력에 따라서 이제 맞춰가면서 이제 저는 그 접근을 하는데, 제가 어쨌든 제 공부 방법은 이제 앞에서 앞에서가 아니죠. 이제 뒤에 오는 방송에서 이야기를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얘기를 안 하고요. 제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분류할 수 있는 큰 세 가지 틀에서 이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실제 내가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를 분류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방송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그게 뭐냐? 첫 번째 분류,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예.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육 방법이 딱 이거예요.
뭐 슬라이드를 놓든 뭐를 놓든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거는 이거야. 그래서 너 저기 뭐죠? 너는 이래. 뭐 저 가는 뭐 이거야. 뭐 정치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네. 정치는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뭐죠? 정치 말고 그 마이클 샌델 정의란 예, 정의란 이런 거야. 공리주의란 이런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있죠? 네. 제가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제가 이제 지워가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예.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숭이가 저희 뭐야 지시봉을 들고 교단에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거는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거는 신호입니다. 신호. 언어가 아니라 신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호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쓰는 게 아니죠. 예, 주로는 물론 사람도 쓰죠. 예, 수신호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쓰는데 그거는 이제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 신호라는 그 도구를 써서 하는 거고, 이 가르칠 때만큼은 도구를 쓰는데 신호를 물론 이제 신호를 써서 그걸 가지고 논리적인 사고를 전달을 할 수 있는 신호를 써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 이거는 동물들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게 원숭이가 지시봉을 들고 교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뭐가 있느냐? 지식을 예, 전달을 하는데 이게 가르치는 사람이 개념화시켜서 개념을 연결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과서 가끔 보면은 개념의 연결, 컨셉 커넥션이라고 하는 영어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특히 이제 생물학 책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개념의 연결이라고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개념을 연결해 놓으면은 이 외우거나 이 공부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 이 경우는 적어도 가르치는 사람이 두뇌가 논리적인 사고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르치는 방식에 있어서는 학생들을 동물들의 두뇌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방법이 뭐 써먹을 수는 있지만은 저는 추천은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족집게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스타 강사, 일타 강사라 그러나요? 예,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저는 피해야 할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결국에 가서 지금 내가 성적은 올릴 수는 있어도 결국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내 두뇌는 경직이 돼서 그 두뇌 자체가 작동을 잘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놓고 보면 아닙니다. 세 번째, 마이클 샌델 교수의 그 하버드 마이클 샌델 이렇게 쓰나요? 예. 이 교수의 교수법, 개념을 학생들이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문제는 뭐냐면은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죠. 제가 요거는 따로 마이클 샌델 교수의 그 교수법을 분석을 해서 따로 강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제가 시간도 됐으니까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요 앞에 다음번에 해야 될 게 실제로 사람의 두뇌와 동물의 두뇌의 차이에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마이클 샌델 교수의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마이클 샌델 교수의 그 교수법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이런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지 이 이야기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